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다양한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은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약 5년 정도가 되셨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쭉 관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체중도 약 13kg 가까이 빠지셨다고 하고요. 탈수 현상이나 갈증도 무척 심해지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상태이시고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안성시.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약 4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올해 나이 40의 김용철 씨. 직접 그의 집을 찾아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한때 20kg가 넘게 체중이 줄어든 데다 끊임없는 만성 피로로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웠었다는 김용철 씨. 탈수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좀 몸이 좀 굉장히 늘어지고 피곤이 쉬우고 그래서 지금 제 누님도 당뇨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옆에서 그걸 보다 보니까 좀 의심스러워서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당뇨라는 판명이 나왔습니다. 왜 남자들 일반적으로 왜 소주 먹으면 소주 먹고서 왜 햇빛을 보면 쭉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쭉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당뇨를 갖지 않은 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제가 한 4년 정도에 거의 육박하다 보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치아가 좀 쉽게 붓고 또 이렇게 좀 기름 낀 거 이렇게 먹고 이랬을 때는 조금 염증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도 이제 그때부터 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를 한 2개 정도 좀 뺀 상태입니다. 제가 당 오기 전에 몸무게가 75kg에서 6kg, 4kg 거기서 거의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당이 오면서 이게 한 70kg, 뭐 이렇게 68kg, 뭐 65kg, 최소한 제가 63kg까지 빠졌었어요. 지금 얼굴에 예전 마냥 살이 그대로 올라와서 통통하고 좀 남들도 보기 좋았는데 제가 63kg 빠졌을 때 제 주위 분들이 혹시 어디 아프지 않느냐, 병원 가서 좀 종합검진 좀 받아봐라. 혹 내지는 또 애기 엄마한테도 신랑 좀 병원에 지금 데리고 가서 진찰 좀 받아봐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당이 있다는 얘기를 사실 쉽게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점 때문에 점은 아닌데 당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먹는 약이나 주사 치료와 같은 당뇨 치료는 하지 않았다는 김용철 씨. 본인 나름의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제가 이제 저희 누님이 당이 좀 일찍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로다가.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이제 누님하고 또 이렇게 상당 오랜 시간 누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같이 살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병원을 갈 때마다 왜냐면 같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또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러면은 병원 갈 때가 올 때마다 약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왜 당뇨 환자들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왜 약만 계속 늘어날까? 좋은 처방이 없을까 하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서 나도 당뇨가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죠. 근데 누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투석도 하시다가 이렇게 또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도 약도 또 많이 복용을 하셨고 그래 아마 합병증이 오셨고요. 합병증 온 건 사실이었고 그래서 근데는 뇌출혈로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치 않은 처방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제가 약을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당뇨를 앓으시면서 약을 너무 과다하게 계속 늘어나서 먹다 보니까
결론은 생명만 연장을 한 것이지 그 당뇨에서 원인적인 치료는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당뇨 치료 방법들에 대해 믿음이 없었던 김용철 씨. 그런 그가 확신을 갖고 선택한 당뇨 치료 방법이 다름 아닌 인슐린 펌프 치료였다는데 치료 이후 눈에 띄게 몸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펌프 다룰 때 이거 좀 찹찹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그 인슐린 펌프라는 게 내 이제 신체 일부에 때는 좀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달 때마다 찹찹했는데 달고선 몸이 좋아지니까 이거 내가 참 잘 왔다. 내가 너무 잘 왔다. 저도 지금 병원에서 저도 한 2주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더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다 전화해서 나 좀 더 있다 가겠다 하니까 또 아이들도 또 아빠 빨리 집에 좀 오십시오 하고 애기 엄마도 빨리 좀 집으로 오라고. 왜냐면 가장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전 더 있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몸이 좋아지니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하는 일도 그렇고 해서 저는 한 2주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다뤘을 때의 느낌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나니까요. 이 벌써 몸에 계속 느끼더라고요.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눈에서 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제가 당이 와가고 축축 늘어질 때는 눈에도 희마리가 없고 기력이 없었어요. 시계에서 나이 드신 분들 뭐 기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달고서는 한 2일, 3일 정도 흐르니까 이 신체에 딱 느끼더라고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김용철 씨보다 먼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던 것은 그의 아내인 조응려 씨. 오랜 기간 당뇨병을 알아왔던 아내를 염려한 남편 김용철 씨가 자신보다 먼저 아내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다는데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들 오는 그런 증상인데 쭉쭉 늘어지고 또 애기 엄마 이제 시력이 나빠지고 어떤 좀 안경도 지금 착용한 상태지만 왜 그럴까? 왜냐면 저는 그때만 해도 당뇨가 없어서 애기 엄마가 그냥 좀 일 갔다 오면 축축 늘어지고 일을 또 안 할 때는 뭐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그냥 쭉쭉 늘어지고 그냥 계속만 눕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들어놓으려고만 하고. 그리고 저녁에도 보면 뭐 9시 전에 무조건 자요. 뭐 설거지 끝나면 등만 대면 자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지금 처음에는 당 초기에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7년, 8년, 10년 차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서서히 제가 이제 느끼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늘어진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피곤하고 늘어진다는 것을 제가 당해 안 왔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건 사실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애기 엄마가 그런 얘기나 그런 표현하고 그렇게 축축 늘어지고 그 피곤한 거를 빨리 느낄 때 제가 옆에서 좀 핀잔 줄 때 지금 해서 굉장히 미안한 감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저도 원래 제가 먼저 갈 거였는데 애기 엄마가 좀 약을 좀 오래 복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차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결심을 내렸죠. 내가 할 게 아니라 애기 엄마 먼저 보내야 되겠다는데 애기 엄마도 흔쾌히 또 가겠다라고 얘기 떨어졌고 만약에 또 애기 엄마가 안 간다고 했으면 제가 먼저 가서 달고 이런 또 좋은 모습을 봤으면 애기 엄마도 이유 없이 갔겠죠. 근데 저보다 이제 급한 게 또 애기 엄마다 보니까 애기 엄마가 또 흔쾌히 은혜줘. 지금 너무 고맙죠. 또. 남편의 권유로 먼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뒤 현재는 눈에 띄게 당뇨 증세가 호전됐다는 아내 조응려 씨. 혈당치도 안정된 데다 만성 피로와 다리 저림 증세도 모두 사라졌다는데 마음 편히 양껏 식사를 하며 체력도 좋아졌다고. 체력이 많이 바뀌었죠. 그때는 매일 처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처지고 그런 거 없고 아침에도 그래도 잘 일어나지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하는데 좀 더 활기찬 거죠. 인슐린 펌프 치료 후 부쩍 기운이 생긴 덕에 이제는 운동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는 김용철 씨. 덕분에 하루하루 더욱 건강해짐을 느낀다는데 운동은 주로 어떤 운동 하세요?
아침에 축구하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게 조깅 하든지 이렇게 자전거 타든지. 그리고 주로 시내에서는 차 운전을 안 하고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예, 걷는 것이 이제 생활화 됐죠. 펌프 다시고 운동하시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글쎄요, 크게 불편하다라고 느낀 건 없어요. 이제 시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팔목에다 시계 찬 정도 아니면 손가락에다 반지 낀 정도지 불편한 걸 전혀 못 느끼고 있으니까. 당뇨병과 기존의 치료에 대해 우려가 많았던 김용철 씨. 그랬던 만큼 주변의 다른 당뇨 환자들을 볼 때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데 저는 당뇨 환자 있는 분들한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인슐린 펌프하면 혐오스럽고 좀 불편하고 내가 뭔가 좀 장애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당뇨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내 몸을 관리를 잘못해서 당뇨가 왔는데 누구한테 원망되고 누구한테 변명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빨리 치유를 해서 몸을 건강으로 회복시켜서 내 가족들이나 내 주위 분들한테 쉽게 해서 힘을 덜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내 몸이 불편하면 내 가족이나 내 주위 분들한테 불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지금이라도 인슐린 펌프에서 알고는 있고 가고는 싶은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내 몸을, 내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오해를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닮으면서 내 몸이 좋아지는데 불편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저도 사실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내가 뭔가를 좀 생각을 잘못하고 왔구나. 사실 지금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손목에다 시계를 차고 다녀도 며칠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역시 손가락에 반지를 안 끼고 다녀도 며칠 끼면 그게 적응이 될 때까지 불편한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슐린 펌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좀 관리를 해오셨던 분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분처럼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이 운동과 식이요법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박사님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예. 당뇨병 치료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아주 기본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 나빠져요. 관찰해 보면은. 그래서 의사로서 보면은 그게 치료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자가 나빠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속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 아닙니까? 의학이. 보면은 실제로 그 방법에서 나빠지는 거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그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당뇨병이 제대로 치료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뇨 환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식이요법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식이요법이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요. 근데 근본적으로 음식은 먹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작게 먹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건 확실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작게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 근데 왜 그런 오해가 생기냐면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정상인들이 음식을 이용하게 하는 거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째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동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 소화돼 가지고선 포장 상태로 들어오게 되고 물론 아미노산도 들어오지만은 그 아미노산도 간에서 포장을 바뀌니까요. 이 포장 우리 몸에 연료입니다. 에너지 원이에요. 자동차만 휘발유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 피 속에 떠 있는 우리의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조직 속으로. 그게 저절로 들어가지 않고요. 췌장에서 하는 일이 인슐린 만들어내는 일인데 인슐린 피 속에서 있으면은 포도당을 동화시켜서 우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부터 힘이 되고 살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두 과정이 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동화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당뇨병은 뭐가 문제냐면요.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췌장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하게 돼요. 그럼 동화정에 이 기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을 먹고 들어와 소화된 포도당이 피 속까지는 들어왔지만은 피 속에 들어와서 사용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혈당이 정상화되겠는데 사용 안 하니까 혈당이 고혈당이 되겠죠. 고혈당 된 이유는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뇨병 고혈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 몸의 세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피라는 거 운반되죠. 이 사람들은요, 인슐린 공급을 못 받았어요. 즉, 포당 공급을 못 받았으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에너지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서 다식하게 되죠. 그 음식을 더 많이 들어와서 포당은 더 많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배고프니까 더 먹으면 더 올라가요. 그죠? 극기야는 너무 올라가면 피 순환도 안 되니까 끈적끈적해지니까 포당을 빼내게 돼요. 그래서 소변으로 포당이 나가게 돼서 뇌에 포당이 나간다. 그 노당병. 그래서 거꾸로 당뇨병이라 그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우리 몸인데 몸에 에너지 공급이 안 돼요. 영양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힘 빠지고 극기야는 에너지 부족하니까 살을 녹여가지고 포당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짜부러지기 시작해요. 짜부러지니까 우리 몸에 합병증, 눈 멀고 콧밭 나빠지고 온몸이 다 망가져서 오래 못 살게 된 게 당뇨병이라는 병이에요. 이게 이제 당뇨병이죠. 그런데 이 혈당이 높다는 것은 확실히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이 당뇨 치료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혈당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혈당의 원료인 포도당의 원료를 적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원인적 치료는 아니죠. 증상이 혈당 높으니까 그것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정상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환자들이 피해 입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포도당이 높아진 것 중에서 작게 먹으면 이제 작게 먹은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먹더라도 하루 종일 나가는 포도당 양을 보면요. 200g에서 250g 정도가 하루 소변 양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를 2,000칼로리를 음식을 주고 20의 소변을 다 모아요. 그럼 하루 종일 소변양이 있으니까 그 소변소에 들어있는 포도당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측정해 보면은 하루 지나가 200g 나간 사람부터 250g까지 나가요. 그 포당 1g이 칼로리가 4칼로리거든요. 그리고 200g은 200 곱하기 4면 800칼로리가 몸에 빠져나갔어요. 이번에 2,000칼로리 먹었지만 만약 250g 빠져나간 사람은 250g 곱하기 4칼로리면 1,000칼로리가 소변에 빠져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정상인은요 하나도 안 빠져나가거든요. 정상인은 2,000칼로리 먹는 게 정상이에요. 2,000칼로리 먹으면 전부 다 2,000칼로리 몸에 남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2,000칼로리를 먹고 정상적으로 똑같이 먹더라도 반이 빠져나가서 반밖에 몸에 남지 않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은 이게 동화정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먹어도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환자들 식업하면서 무지 배를 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다가 에너지 부족이니까 우리 몸의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 합병증이 많이 오죠. 근데 거기에다가 혈당이 높다고 그래서 더 작게 먹으면은 남는 양은 더 적어지니까 더 합병증이 빨리 오죠. 그래서 이 식이요법 열심히 한 사람들은 급격히 합병증이 오게 돼. 진짜 환자들 보고 있으면은 그 눈에 보이고 오랫동안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소식요법이 당뇨병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많이 먹어서 당뇨병 걸리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음식 많이 먹은 것이 당뇨병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는 소식이 당뇨병 치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는 바로 인슐린 부족한 거니까 췌장에 문제 있을까? 인공췌장기 치료가 그 치료를 올바르게 만드는 올바른
방법이 되는 거죠. 예. 이 환자도 인지법 치료한다면 많이 좋아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가 그 몸의 이상 신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 무려 13kg 가까이 빠지셨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유난히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께서 급격하게 살이 찌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좀 잘못된 식이요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 빠지죠. 살찌는 거는 주택스럽게 많이 먹은 경우니까. 근데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 오는 건 빠지는 경우예요. 근데 당뇨 환자들이 몸무게가 빠져요. 그게 몸무게 빠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 몸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죠? 13kg 빠졌다는 건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몸무게 빠진 경우가 어떤 경우 있겠어요? 암 걸리면 빠지죠? 당뇨 암 아닌데 13kg 빠졌다면 암보다 더 무서운 병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서는 몸무게 빼는 게 좋다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몸무게는 풍족하게 몸무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저 잘못된 생각이죠. 예, 그래서 근데 당뇨병 환자가 몸무게 빠진 이유는 이 동화 호르몬 만드는 췌장이 어느 정도 인슐린 만들어내면 몸무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한계까지 망가지면은 그다음에 걷잡을 수 없이 몸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합병증이 췌장이 막 짜부러지니까, 그죠? 다른 눈도 짜부러지고 온몸이 다 짜부러지니까 합병증이 그때부터 많이 오기 시작하죠. 그때 합병증이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 거예요. 먹약 먹는 사람들, 식이요법 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빨리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한계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약 10개월 전부터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혈당치입니다. 하루 종일 안정되게 유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자기 몸의 중요한 장기인 췌장이 망가진 것을 인공 치장기로 대신했으니까 마치 자기 체형의 사례가 똑같으니까 정상이 되는 거죠. 자, 이 환자가 우리가 실제 측정한 환자인데 맨 처음에 들어올 적에 인신 치료에 받고 있던 환자예요. 보면은 비정상적으로 인슐린 만든 거니까 혈당치가 3,400이죠. 아침 식전, 아침 식구, 점심 식전, 점심 식구, 저녁 식전, 저녁 식구, 잠자기 전. 이런 환자가 인슐린 펌프로 바꿨어요. 바꿔 2주 됐으니까 완전히 정상화됐죠. 150이어야 되가 버렸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하루 종일 혈당치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이 환자도 이전에 치료할 때는 혈당이 엉망이가 아주 불규칙하면서 높고 그랬을 거예요. 인슐린 펌프하고 완전히 정상화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 환자는 이제 식이요법과 소식하다가 친구의 권유를 들었던지 그래서 인슐린 펌프 달아서 상당히 좋아진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먹는 약을 또 먹어요. 먹는 약이 한국에 10개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처음에 당혈수 높잖아요. 당혈수가 혈당치의 평균 혈당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 6.5% 유지돼야만이 몸이 망가지가 않아요. 합병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은 25년 동안 보니까 먹는 약 치료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평균치가 8.5%예요. 이걸 합병증을 틀림없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약 치료하는 치료의 그룹은 합병증은 틀림없이 만들어주고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합병증 꼭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합병증 예방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아까처럼 혈당이 식구가 150이어야 되고 130이어야 되면 합병증 안 오는 거죠. 이한테 합병증 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 경우 보면요. 처음에 9.5% 시작한 당화혈색소가 3개월 후부터는 6.5%를 계속 유지합니다. 아까는 8.5% 유지했잖아요. 25년도에. 그게 시중에 10개 의과대학의 당뇨병 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먹약을 치료하거든요. 우리 당뇨병 센터는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거든요. 과학적으로 봐서 혈당치가 완전히 정상화됐잖아요. 과학적으로 6.5%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합병증이 안 온단 말이에요. 저쪽 합병증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두 종류 의사는요. 환자한테 얘기한 게 다릅니다. 저쪽 의사들은 합병증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합병 예방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합병증을 예방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큰 차이. 그러니까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확인해가지고 좋은 치료하는 의사를 찾아가야만이 사는 거죠. 의사는 또 그런 똑똑하니까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을 거예요.
뭐냐면 자기한테 환자를 안 오게 하는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명한 환자들은 이 환자처럼 좋은 치료를 처음부터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죠. 이렇게 치료 방법이 많이 다른 거죠. 혈당치가 안정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 그 인슐린 펌프 치료 후에 혈당치가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요. 또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주입하는 인슐린의 양도 또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인슐린 양이 줄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는 인슐린량이 하루 종일 들어가는 인슐린량이 매일매일 줄었다는 얘기고 아까 한 50, 60에서 10까지 줄었어요. 6분의 1 줄었어요. 그럼 50을 인슐린량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자생력이 생겼다. 그죠? 그게 50 정도. 그죠? 그것도 무슨 말이냐 자세히 보면 체장에서 자기 체장 회복해서 자기의 많은 인슐린량을 자기가 더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체장을 회복했다. 그 체장 기능이 회복한다는 것은 당뇨병이 없어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완치된다. 그죠? 완치되는 방향이죠. 그거는 또 합병증이 예방되는 방법 아닙니까? 체장 회복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바로 체장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당뇨병이 회복되는 방향이에요. 정상으로 가는 방향이죠. 이제 지금은 얼마 안 돼서 10까지 떨어졌지만은 아마 1년 되면 아마 1, 2까지 떨어져서 완치될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슐린 주입량의 감소는 말 그대로 당뇨병이 낳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로 인한 그 몸 자체 회복 능력에 대해서 좀 연구된 바가 있을까요? 그럼요. 전 세계 학술대회인 제40회 유료 당뇨병 학회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전 세계 학회는 저로 하여금 그 논문을 발표하게 했어요. 구현하게 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인슐린펌프 치료했더니 췌장 기능이에요. 이쪽이요. 췌장 인슐린 만드는 기능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요, 췌장 기능이 떨어진다고 먹냐고 떨어지는 것을 발표했거든요. 반대죠.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 보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이렇게 되면 췌장도 회복하고 당뇨병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회복하면서 고쳐지면서 합병증도 예방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 당뇨병 학회를 만들게 됐어요. 인슐린펌프 학회를. 제가 회장으로 있고요. 그런데 금년도 2012년도 6월 10일 날 미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때 또 발표하고 있는데 기존에는요 먹약을 치료하는 거예요. 위쪽이요. 기존의 치료 방법은 췌장 기능이 매년마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먹약 치료하는 의사들은 희망을 갖질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췌장이 망가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완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췌장 기능이 회복하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혈당치가 높아지니까 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거 당화혈색소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뭡니까? 합병증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종한테. 그러니까 두 번째 결론은 췌장을 회복 안 하게 하니까 완치 안 시킨다고 얘기하고 기존의 의사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런 말을 그쪽이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유럽학회 발표한 마찬가지로 췌장 기능이 이렇게 회복해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당화혈색소도 7% 떨어져서 거의 정상치를 유지하고 있죠. 영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환자도 이런 치료했기 때문에 옛날 치료와 다르게 아주 건강을 회복한 거죠. 인슐린펌프 다른 환자 보면요 임상적으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완전 건강해지죠. 아주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병이 예방된다는 것이 얘기가 됐고 췌장이 회복됐다는 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있습니다. 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도. 네. 그렇군요. 보통 당뇨병이 오래되고 또 병력이 악화될수록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합병증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합병증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중에 이제 몸이 마르는 것도 합병의 중요한 팩터지만 혈당이 높으면 합병증 온다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사실 혈당 높다는 거, 몸무게 마른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혈당 높은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몸이 마르겠죠. 그래서 보면 당화혈색소가 혈당치인데
6%가 정상치예요. 보통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요 단백뇨, 신장합병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죠. 그러니까 당에서 10일 정도 되면 한 300~400대인데 그래 되면은 눈의 망막증이 13배나 증가한단 말이에요. 정상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6%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당뇨 환자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6% 이상이 되면은 합병증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미국의 유명한 연구입니다. 1,440원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쪽은 하루에 한 번 맞는 치료, 먹약을 안 되니까 치료를 했고, 한쪽은 720명, 721명은 인신 펌프로 치료를 했어요. 이 환자 전부 다 인신 펌프 치료 전에 먹약으로 그러니까 인슐린으로 한 번 맞는 방법을 옛날 치료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인신 펌프로 반을 바꿔가지고 10년 동안 그 치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옛날 치료, 인슐린 한 번 맞는 치료를 한 것에 720명에 10년 동안 혈당치 평균을 보니까 공복이 이게 한 150 이상, 250되고 이렇게 전부 다 높았죠. 식전 식구 저녁이고 저녁 자기 전. 그런데 인신 펌프를 치료한 사람은 150이에요. 똑같은 환자였는데 혈당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죠, 하루 종일. 근데 당화혈색소로 보면 더 확실해요. 처음에는 전부 다 옛날 치료 방식, 인슐린 맞는 치료 방법을 했더니 당화혈색소가 9%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반수, 720명은 인슐린 펌프로 바꿨거든요. 반수는 보니까 7% 유지했어요. 10년 동안. 여기 계속 9% 유지하고. 그러면 같은 환자였는데 치료 방법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반을 720명. 그러면 혈당체가 바뀌었죠. 혈당체에 따라 합병증 온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들에서 눈에 망막증 오는 율을 조사해 봤거든요. 눈 검사를 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똑같지만은 옛날 치료, 그죠? 하루에 한 번만 치료할 때 혈당이 높았으니까 그때는 눈에 망막증 오는 것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되면 60% 눈이 망막증이 왔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것이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겨우 10%밖에 눈에 망막증이 오지 않았어요. 50% 망막증이 예방됐어요. 그러니까 장님되는 것이 50% 줄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치료 방법 바꿈으로써 합병증이 예방되는 게 확실하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증 안 오고 싶은 사람은 인슐린 펌프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은 그런 올바른 지식에서 치료를 하게 합니다. 그거 환자의 몫이에요. 의사가 가르쳐 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프로 확인을 하니까 조금 더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네, 아까 그 연구도 있지만 일본에 나온 제2형 당뇨병 구마모토를 봐도 똑같이 인슐린 펌프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했더니 혈당치가 정상화 됐거든요. 위에 보면은요. 이 망막증이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오고 이쪽 훨씬 적게 왔죠. 인슐린 펌프, 그죠? 그다음에 그 신질환도 훨씬 적게 왔잖아요. 콩팥이 나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혈액 투석하게 되거든요. 혈액 투석률도 훨씬 적어졌죠. 일본 결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은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합병증을 두려워하는 환자, 난 합병증을 정말 하고 싶다, 정말 내가 혈액 투석하게 되느냐, 눈이 뭐라 되겠냐 걱정하는 사람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예방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아직도 옛날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합병증 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합병 예방된다는 건 세계적으로 확실한 진리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인슐린 주입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당뇨병이 낳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그만큼 또 빠른 완쾌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 달고 인슐린 양, 들어가는 인슐린 양이 좀 줄어도 혈당치는 정상화돼요. 몸은 좋아되고. 그러니까 췌장 회복하니까 완쾌로 가는 거죠. 실제로 완쾌된 환자도 많이 있죠. 완치된 환자들도. 이 환자는 좀 늦게 와서 이제 천천히 낫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60이었던 게 10으로 떨어졌으니까. 조금 더 가면 10에서 또 5까지 떨어지고 5에서 2까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췌장기를 회복한다는 거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쾌될 수가 있죠. 완치될 수 있죠. 예, 빨리 완치가 될 수 있죠. 네. 예. 오늘 만나본 그 사례자분 같은 경우도요, 뭐 예전과는 다르게 현재는 식사도 굉장히 편하게 하시고 생활도 굉장히 자유롭게 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가 봐요. 아주 어렵지 않죠. 아주 편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인슐린 펌프가 무게가 50g이거든요. 달걀 작은 달걀 하나의 무게거든요. 그리고 작은 주사침이 꽂아 있는데 아주 작은 바늘에서 꽂아 놓고서도 꽂았는지 잘 모르고 지내거든요. 3일에 한 번씩 바꿔주고. 저도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24시간 달고 다니면서도 그 착용감을 느끼지 않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그 어렵지 않아요. 아무렇지 어렵지 않은데 그걸 어렵다고 자꾸만 얘기하고 못 달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만나보니까 한자를 만나보니까 예, 그런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무래도 직접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치료 과정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직접 병원으로 가서 그 인슐린 펌프의 착용 과정부터 그 교육 모습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일단 퇴원 후에는요, 본인 스스로가 직접 혈당을 체크를 하면서 주입량을 조절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그 우리 몸의 췌장이 또 살아 있으니까 네. 혈당을 아주 자주 안 재도 대부분은 한두 번만 재도 또 아주 안 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 몸의 췌장이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 혈당 재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고요. 네. 그 리듬이 있으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조금 어려운 시기는 여러 번 재겠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뭐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럼 가장 적절한 주입량을 알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서 그 환자에 맞게끔 인슐린량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집에 가서도 잘 하죠. 그리고 인슐린량을 뭐 주입량을 뭐 알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목표를 맞춰 놓으면은 됩니다. 그렇게 크게 왜냐하면 자기 췌장에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양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맞는 인슐린처럼 몇 단위 딱 얘가지고 놓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건 무식한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하루에 식사량이 들어가고 식단에 따라서 그다음 24시간 기초량이 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혈당 조절을 우리 몸에 맞게끔 생리적으로 맞게끔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어린이도 잘하니까. 네. 어린 국민학생들 아이들도 스스로 그럼, 할 만큼 그런 그리고 국민학생들 일상생활에 뭐 알아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퇴원 후에 또 꾸준히 관리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좀 어려울 때는 이제 그 우리 당뇨병 센터가 24시간 동안 환자의 질문에 대해서 항상 간호사가 대답해 주니까 자기가 뭐 어려운 점이 있어 금방 물어봐요. 전화 한 통이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리 또 교육 간호사가 책임 맡고 있는 교육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 사람에 따라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잘 모르는 점이 있습니까? 좀 힘든 점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그걸 또 교육을 시켜주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환자의 데이터를 다 우리가 보면서 또 카운셀링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뭐 잘들 하고 있습니다. 좀 당뇨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 또 합병증을 없으면 좋겠다고 열심히 그렇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주 잘하고 결과도 아주 좋아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기운차게 잘하고 있게 보여요. 그렇게 보입니다. 전부 예. 네. 예. 그러니까 퇴원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퇴원 후에도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좀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4시간 동안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밤에 뭐 급한 일이 생겨도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새벽 1시나 새벽 2시도 항상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뭐 불안감이 없죠. 네. 예, 금방 조치를 취하고 또 정말 편리하고 예, 예. 안심하면서 좀, 네. 걱정되는 것도 금방 풀어주고 그런 거 있잖아 하다 보면. 그렇죠.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또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박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 분들,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는 하루 종일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펌프를 잠깐씩 떼어놓거나 해도 문제는 없나요? 네,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췌장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또 인슐린 작용력은 인슐린이 없다 할지라도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서너 시간 가니까 사실은 뭐 목욕할 때도 떼어놓고 목욕하고 수영할 때 떼어놓고 목욕도 하고 한 5시간 떼어놓고 있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슐린 펌프 달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바뀌니까 자기 췌장에 회복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든 능력이 생기는 것 같이 보여요. 한번 인슐린 펌프 달았다면 무조건 많이 건강해져요 보면. 그래서 기계를 띄워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뭐 무슨 사건 때문에 띄우고 있어도 혈당 조절은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인슐린 펌프 떼놓고 있으면은 평균적인 사람의 당뇨 환자 보면 한 일주일 동안 혈당이 상당히 정상적으로 잘 조절돼요. 그 다음부터 조금 나빠지죠. 왜냐 그만큼 췌장 회복해서 그런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떼놓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꼭 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안 달면 죽는다 그런 거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질문이 그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췌장 자체에서도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떼어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연세가 많은 분들이 쓰기에 인슐린 펌프가 어렵거나 불편하진 않나요?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야군요. 그냥 누구나 다 달 수 있고 누구나 뗄 수도 있고 치료를 잘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또 사례자분의 체험담도 들었고요. 또 박사님의 말씀까지 들으면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당뇨 환자분들 이해가 더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아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에서 제발 좀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눈도 멀지 않고 집안도 망하지 않고 서럽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당뇨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의 희망이고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당뇨로 인한 입원율이 OECD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바로 조기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얻은 좋은 정보들 꼭 기억하시고요. 꼭 조기에 적절하고 올바른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